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따라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의 뇌에 쓰이는 용어인 신경망, 뉴런과 같은 생물에 쓰여야 할 것 같은 용어들도 함께 쓰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0과 1의 신호로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생명체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용어들이 같이 쓰여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구조 또한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용어가 쓰이게 된 이유는 우리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구현하였던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간은 자신과 다른 지적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상은 사물이나 다른 종족 혹은 외계 생명체로까지 번졌으며 때로는 호기심을 넘어 두려움을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초기의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자동화해주거나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졌죠. 작게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부터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컴퓨터처럼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고부터 사람들이 혹시 이거 잘만 하면 두뇌를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해야 했는데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지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며 지금 대화를 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정해주어 연구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의 명칭이 지어지곤 연구를 통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안된 퍼셉트론의 형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만들기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고안된 작동 방식 또한 우리 뇌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인데요. 그림은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뇌 속의 뉴런의 모습인데 작동 방식은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수상돌기를 통해 받아들이고 여러 수상돌기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합쳐진 후 일정 수치의 역치를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변수가 들어오고 가공된 후 합쳐지고 그 값이 일정 수치를 넘게 된다면 1, 넘지 못한다면 0을 내보내는 것이죠. 정말 인간의 뉴런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컴퓨터의 퍼셉트론이 뉴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물이 0과 1 두 가지니 무언가 두 집단을 나누는 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퍼셉트론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고 그것들의 특징대로 경계선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를 주더라도 학습을 반복하며 그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눌 직선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하나의 직선으로 그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1969년 논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뇌에서 나온 저 뉴런이라는 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간단한 논리회로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AI 연구는 약 20년간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뉴런 하나가 직선 하나니 뉴런을 여러 개 사용하면 이전에 나눌 수 없었던 복잡한 집단도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86년 뉴런을 여러 개 사용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층을 여러 개 쌓아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층이 거듭될수록 전해지는 정보가 약해져 계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계산량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끽해봐야 한눈에 볼 수 있는 층의 구조만 가능했는데 이걸로는 인공지능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15년간 2차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들 결과는 알고 계시죠? 최근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복잡한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론적인 기초는 수십 년 전에 다 완성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구현을 할 수 없었던 기술이 지금의 인공지능입니다. 지금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학습할 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라지면서 퍼셉트론은 그 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층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사진과 같은 곳에 적용을 하면 CNN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고 사람의 언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 RNN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뉴런들이 얽혀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듯이 이 구조를 점점 늘려간다면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곳까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특정 분야에서만 두각을 보이며 활약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과 같은, 아니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